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김은아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일하는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1989년에 설립된 이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연구원은 엄격한 연구과제 주제 선정과 결과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매년 80여 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승인 통계인 근로환경조사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조사 시기는 다르지만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학술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앞에서 언급한 이종의 조사 결과를 활용한 산업안전보건 논문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신진 연구자들께서 논문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사 문항의 구성과 의미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국내 유일의 SCI 국제학술지인 쇼를 운영하고 있으니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께서는 투고하셔서 유익한 논문들이 널리 공유되기를 희망합니다. 투고 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 자료를 활용하시면 논문 투고할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설립 목적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적시성 있는 연구,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사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며 연구와 조사 결과가 안전보건 국제학술지 CO의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진 연구자들께 도움을 주고자 제작된 동영상 설명 자료가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윤호라고 합니다. 저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근로환경조사는 그 가구 단위 조사라면 이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매년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장 단위 조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주된 목적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되고 있는지 작동성 파악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2021년도 최근 작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2021년도에 된 조사 결과는 금년도 6월 정도 공표하려고 공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자료까지를 사용 가능하시고요. 많은 연차 변화 속에서 질문 문항의 변화도 있었고 어떤 조사 목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2021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드린 후에 그 다음에 2018년도 설문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년도 조사에서 달라진 부분은 표본수하고 조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50인 이상 2,000개씩 조사하던 것이 2021년도에서는 20인 이상 근로자 3,000개소 2,500개소로 표본수가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 건설 현장으로 확대되면서 표본수 역시 1,000개에서 1,500개로 확대됐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설문지로 3개 업종을 다 조사를 하던 것을 건설업이 약간 특성이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하고 건설업으로 두 종으로 설문지를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설문 문항들을 보면 무척 자세하고 조사하기 조금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 문항들을 조금 많이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표본 과거 조사에서는 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추출을 하던 것을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명부를 통해서 표본을 추출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은 사업체 조사가 건설업 같은 경우는 현장 단위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거는 그대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명부를 통해서 현장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식 통계로 공표되는 자료는 아닌데 부가적으로 과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안전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했다면 2021년도에는 근로자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실시해서 안전문화 같은 경우에 그 별도 측정을 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워낙 그 업종이 다양해서 7개 업종만 주로 뽑아서 조사를 하는데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해서 다시 7개 업종을 좀 선정을 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업종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상으로 그 2021년도에 주된 변화를 말씀드렸고요. 2018년도 설문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문항들이 조사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자료가 6월 달에 공표되면 별도로 최근 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 자료는 따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도 조사 문항을 보시면 일단 사업장의 일반 현황, 사업장의 일반 조직, 그 다음에 위험 요소, 그 다음에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직 현황, 그 다음에 안전보건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실질적인 활동, 그 다음에 노동자 참여, 의사소통, 심리사회적 위험관리, 그 다음에 업무 변화, 정책 홍도 이런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일반적인 뭐 근로자 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교대 근무가 있는지에 대한 일반 조직 부분, 그 다음에 유해위험 요인을 얼마나 갖고 있고 그거를 얼마만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험 요소 부분, 그 다음에 산업재해가 얼마나 발생됐는지, 그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비용이 얼마나 발생됐는지를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같은 경우는 저쪽 안전보건 활동 수준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현황, 그 다음에 얼마만큼 산업재해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지, 그 다음에 교육이나 유연성 평가, 안전보건 경영 활동 등에 대한 안전 활동 수준, 노동자 참여 정도,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부분,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일회성으로 들어간 조사고 2021년도에는 없어진 항목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변화가 얼마만큼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업무 변화에서 일회성으로 파악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그런 정책이나 예방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장에서 호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업종과 규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금액 파악하고 어느 지역인지 파악을 합니다. 일반적인 현황으로는 매출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기재를 받고, 만약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걸 꺼려하는 경우는 구간 변수로서 받습니다. 여기서 뭐 사업자 등록번호나 법인 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표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요 기업 간의 관계는 한번 보실만한 항목입니다. 일단 원하청 관계가 워낙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하청 관계를 파악하는 게 바로 요 기업 간의 관계인데요. 원청인 경우에는 원청이기만 한 경우에는 1번에 원청인 사업장으로 하고, 원청이면서 하청인 업체인 경우는 2번에 원청이면서 하청업체다라는 2번 항목. 하청업체인 경우는 이제 원청업체에 들어가서 사내 하청으로서 사내에 상주하면서 일하는 상주업체가 있을 테고, 원청 밖에 사업장을 두고서 물건만 납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사내 하청인지 사외 하청인지, 그 다음에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물건을 제작해서 그냥 물건을 파는 그런 업체도 있어서 이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청 관계에 따른 뭐 산업안전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실 때는 요 기업 간의 관계 항목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2017년도하고 두 개년도를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나 고령 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수를 2017년도에 몇 명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총 근로자 수하고 고령 근로자 수,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수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총 근로자 수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별도로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 수하고 퇴사한 근로자 수를 파악해서 그 사업장 규모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다음에 노동자 변화를 파악을 하는 게 요 3번 문항입니다. 그 다음 항목이 이제 사업장의 일반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느냐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물론 어떤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가 줄어든다, 어떤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가 늘어난다, 뭐 2가지 다 논문이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유무, 그 다음에
팀의 활동 유무, 그다음에 교대 근무자가 얼마나 사업장에 비율이 있는지 교대 근무자의 비율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위험 요소입니다. 저희 실태 조사에서는 그 위험 요인을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위험 기기가 뭐가 있고 그것이 몇 대가 있고 화학물질이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얼마만큼 사용량이 얼마만큼 있고 아주 구체적인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 실태조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면 저희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는 그냥 조금 약간 브로드하게 어떤 위험 요인이 있고 그걸 관리를 하는지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차별이나 감정 노동이나 이러한 정서적 심리적 위험 요인 이런 식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위험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노출되는 근로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측면에서 작업 절차서가 있는지,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는지, 노동자한테 정보 제공을 하는지, 교육을 실시하는지, 이러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교육 외에 별도로 또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정도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음, 진동과 같은 위험 요소에는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유발할 수 있는 인간과학적 위험 요소에는 얼마만큼 노출이 되고 있는지, 생물학적 요인, 그다음에 위험 기계 기구를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위험 기계 기구가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추락의 장소, 그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장소, 그다음에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 밀폐 공간이 있는 장소, 이러한 위험한 장소에서의 작업이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산업재 발생 현황입니다. 산업재 발생 현황과 함께 무엇을 파악하냐면 비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비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 문항인데요. 일단 직접적인 비용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용이 얼마나 있고, 또는 산재보험 외에 배상이나 근제 보험 같은 경우를 별도로 가입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불하고 있는 보험 금액을 조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그 2017년도에 발생했던 사고 건수, 질병 건수,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해 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해자가 2명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재해, 사고하고 사망이 있었다면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적는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요양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망 사고였는지, 또는 질병이 아닌 경우에 요양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질병 사망이었는지, 그다음에 연령이 몇 살인지, 그걸 조사한 후에 가장 중요했던 재해에 대해서 손실 비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 비용이 직접 비용으로서 보상 비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재해로 업무를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별도로 투입을 해야 되거나 할 때의 생산성 유지 비용, 산재보험에서 보상되는 의료비 외에 별도로 의료비용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사고 손실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가지고 기계가 손상이 됐거나 해서 기계 손실에 대한 거를 뭐 고치는 비용이라든지, 그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장치나 무슨 그런 것들 별도로 추가를 했을 때 그런 안전장치 추가하거나 이러한 재방을 위해서 실시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행정비용 차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재해 조사를 뭐 자체적으로도 할 거고 외부에서 나와서도 할 겁니다.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소요되는 며칠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소요가 됐는지, 법적까지 문제로 된다면 그 소송 비용까지 들어가겠죠. 그런 소송 비용은 얼마나 나갔는지, 노동부 감독 이후에 취해진 행사법 조치에 따라서 소요 비용은 얼마나 나갔는지,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거나 법원의 판결에서 벌금을 받았다거나, 또는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하면 안전보건 진단을 해야 될 테고요. 작업 중지를 하게 되면 작업 중지로 인해서 손실 비용이 발생되겠죠. 작업을 못하니까. 이런 것으로 따른 소요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 외에 이제 위에서 말했던 거 말고 이제 생산 차질 동안에 납기 지연율에 대해서 연체금을 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위약금이 발생됐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질문 문항입니다. 다음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지의 부분인데요.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일단 요양급여 신청을 하겠죠. 그거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거를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3일 이상 휴업제가 발생되면 산업재해 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실시했다면 왜 미실시했는지에 대한 이유, 산업재해에 따라서 그 자료를 유지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관을 안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산업재해가 과연 그 최고 경영자까지 보고가 됐느냐,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왜 보고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보건관리 조직 현황입니다. 안전관리 조직이 있느냐, 그 안전관리 조직이 있으면은 몇 명이나 그 부서에 소속돼 있느냐, 안전관리 업무를 몇 명이서 하는지. 안전관리자의 선임 형태는 법에서 전담안전관리자, 300인 이상 사업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고, 또는 겸직하는 경우가 있고, 안전 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전담안전관리자를 두고 있는지, 겸직안전관리자를 두고 있는지, 또는 대행을 하고 있는지. 겸직을 하는 경우에 전담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니까 뭐 그렇지만,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 중에 안전관리에 투자되는 그 비율은 몇 프로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근무 경력, 자격증 보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지위에 따라서도 안전관리 활동이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됩니다. 안전관리자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그 보건관리자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됩니다. 보건관리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뭐 선임되어 있는 보건관리자는 한 명이지만 사실 안전보건팀, 뭐 환경팀, 뭐 이렇게 뭐 환경안전팀 뭐 이랬을 때 이제 인원수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그 선임 형태가 전담 보건관리자인지, 겸직하고 있는지, 대행을 하고 있는지, 그 겸직하는 보건관리자의 보건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요. 아까 안전관리자하고 마찬가지로 경력, 그 다음에 자격증 보유, 그 다음에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관리감독자의 인원수를 파악하고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선임 의무가 있어 고용노동부에 선임 보고가 되지만,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는 선임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이 안 돼서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질문 문항이 15-8번이고요. 그런 자체적인 그런 거 말고 외부 업체나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어떤 전공 의사나 간호사 또는 안전보건 전문가라든지 직무 스트레스 관련돼서 심리학자나 심리학 전공자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인간과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또는 전반적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설팅을 받기 위한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안전보건관리 시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16-2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설치 유무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물론 설치 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질문 문항으로서 그 설치 비율 같은 거를 뽑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노사협의체로 가름하고 있는지, 뭐 설치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됩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정기회의는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심의의결 안건은 얼마나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그 활동 정도를 파악하는 게 이쪽 부분입니다. 다음에 아까 산업재해가 발생됐을 때 손실 비용을 조사했다면,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이 질문 문항 2017년도에 얼마만큼 안전보건 비용이 투자가 됐는지, 그 다음에 그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그 투자된 비용이 어느 쪽으로 비용이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안전보건 활동 행사를 위한 비용이라든지 교육비, 건강진단 비용, 작업환경 측정 비용, 또는 안전관리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 등 어떤 항목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그냥 비율로서 몇 프로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와
구분해서 2018년도를 별도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내년 그 다음 해에는 안전보건 투자 금액을 얼마나 늘릴 계획인지 줄일 계획인지 향후 계획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보건 활동 및 수준입니다.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안전보건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그다음에 작업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 외에 별도로 또 실시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요 21번 문항 쪽이고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과 같은 어떤 문서화된 정책이 있느냐, 정기검진이나 특수검진 말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험성 평가의 실시 의무, 그 다음에 원하청 문제에 대한 원하청 공동협력 프로그램에 공단에서 하고 있는 원하청 공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원하청의 공생협력 프로그램과 같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원하청 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문항은 이제 안전 문화 측정하는 그런 문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관심이나 경영 의지, 뭐 경영에 있어서 안전 보건을 우선순위로 둔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를 사업장의 안전 분위기 그쪽으로 이 변수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단지 이제 한계점은 안전 문화라든지 풍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노동자들 다수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 그것이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안전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응답을 한 명한테만 받기 때문에 그 응답 결과치를 사실은 사업장의 안전 문화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25번을 그 문항으로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근로자의 안전활동 수준은 어떠냐, 그래서 안전장치를 잘 사용하신다거나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방법을 일을 한다, 안전 절차를 잘 따른다라는 노동자의 안전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게 26번 질문 문항입니다. 다음에 이제 노동자 참여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그 노동자 참여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노동자 참여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의식을 나타내는 게 28번 문항입니다. 정보 전달하고 의사소통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가는 정보들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용노동부의 정책이나 정보를 정말 사업장에서 알고는 있는지, 그 노동부의 그런 것들이 사업장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지, 그것을 감독관님들이 어떠한 루트로 그 정보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정보를 제공받는지에 대한 경로고요. 그 다음 질문 문항도 유사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장에 정보가 되고 있는지를 유사하게 고용노동부 대신 안전보건공단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장 지원은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재해방 전문 지도 기관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도움이 되는지 부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사업장 단위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29번-5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지사가 있다면 본사하고 지사 간의 정보 교류나 의사소통은 잘 되는지,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하고 직원 간의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는지,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교류는 잘 되는지를 사업장 단위 내에서 파악하는 게 29-5부터 7번입니다. EU 오샤의 에스너라는 조사에서 사용하는 질문 문항을 저희가 채택한 부분인데요.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응 절차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30번부터 나와 있는 질문 문항들입니다. 36번까지가 그러한 심리사회적 위험을 피하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이 36번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변에 대한 조금 일회성 조사로 2021년도에는 없어진 질문 문항이긴 한데,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어떤 기술의 변화, 급여 제도의 변화, 그다음에 채용 정책의 변화, 뭐 업무 시간 조정의 변화, 유행 요인의 변화, 활동에 대한 변화가 있었느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변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사회 변화에 따라서 있었던 것인지. 다음은 이제 업무 변화에 대한 일회성 조사로 2021년도 조사에서는 없어졌다고 했던 문항인데요. 그래도 어떤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질문 부분입니다. 기술이나 설비 도입, 자동화 같은 것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급여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 업무 시간 조정에 대한 변화, 위험 요인의 변화가 있었는지, 안전보건 활동에서의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 유무를 파악하고요.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이 있어서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인 변화였는지, 그런 기술 변화가 발생됐을 때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설비 도입, 자동화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 그거를 노동자한테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지를 파악하는 질문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기술 변화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 변화가 급여 제도의 변화를 줬는지, 그런 변화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줬는지, 뭐 노동시간 조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기술 변화로 인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이쪽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얼마만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한 대략 언제쯤 어느 시점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업장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한 몇 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문항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어떠한 거를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준비를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지가 38-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안전보건 정책 호응도의 평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업장의 그런 정책이 사업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하고, 정부의 활동에 대한 정책과 활동에 대한 만족도로서 전반적인 만족도부터 뭐 의견 수렴은 잘 하고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나 그런 활동들이 내용은 적정한지, 과정은 투명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시 자료는 저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 근로환경조사 자료와 함께 원시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회원가입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많은 연구에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금년도 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논문 경진대회도 자료를 이용해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자료 역시 조속히 자료 마무리해서 금년도 6월까지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개된 후에 다시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로덕션 에디터로서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SCI 등재 국제학술지인 안전보건 국제학술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술지의 목적과 연혁을 말씀드리고 논문 투고 방법, 학술지 발간 영역, 발간 논문 형태, 오픈 액세스 소개, 초록 국문판, 논문 다운로드를 위한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안전보건 국제학술지 Safety and Health Work의 줄임말인 SHO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 및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2010년에 창간된 국제학술지입니다. SHO는 WOS, 사이언스 다이렉트, 펀메드 등과 같은 저명한 각종 국제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 WOS의 SCIE와 SSCI에 등재되고 있습니다. 2010년 창간 이후 2021년까지 연간 4회 약 700여 편의 논문을 발간했습니다. SHO는 2019년 SCI 등재 이후 2021년 SCI 등재 2년 만에
학술지 영향력 지수인 임팩트 팩터 2.707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술 분야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일하는 사람의 노동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연구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국제적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쇼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쇼 홈페이지에서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이 투고되면 논문 양식과 중복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수정 이후에는 피어 리뷰를 통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논문 투고 규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쇼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쇼가 다루는 학문 영역으로는 직업역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독성학, 산업안전공학 등 이학,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정책, 산업심리, 안전경영, 위험 커뮤니케이션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 범위에 걸쳐 다양한 학문 영역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쇼의 발간 논문 형태로는 에디토리얼, 오리지널, 리뷰, 스페셜 아티클즈와 쇼트 커뮤니케이션, 케이스 리포트, 레터의 형태로 논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 연구자들의 연구물에 대한 접근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논문 투고와 열람 및 활용을 무료로 운영하는 오픈 액세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신진 연구자와 개발도상국가 등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연구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일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조명하고 연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국내의 안전보건 분야 연구 결과 공유 및 국내 신진 연구자,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 수립 및 연구 활성화와 후속 연구 발굴, 그리고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21년부터 발간된 논문 중 50여 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영문 초록을 국문으로 소개하는 초록 국문판 3개인의 안전보건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투고된 논문은 쇼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록 국문판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 국제학술지 쇼는 우리나라 안전보건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국제학술지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앞으로도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